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수르딘 이마보프가 최근 션 스트릭랜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최근 UFC 팬들 사이에선 션 스트릭랜드와 캄삿 사이의 분위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5월 맞대결 이후 한동안 서로에게 강한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어느 정도 가까워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릭랜드는 이번 주 자신의 어깨 상태가 거의 회복됐다고 전하면서 팬들에게 캄사트와 다시 한번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지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동시에 또 다른 선수의 반응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나수르딘 이마보프였습니다. 이마보프는 스트릭랜드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며 자신이 반복해서 주장해온 내용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이마보프는 UFC로부터 자신이 다음 스트릭랜드의 상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마보프는 자신의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스트릭랜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진짜 MMA 팬들도 상황을 알고 있고 UFC 역시 알고 있으며 스트릭랜드 본인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연극을 이어가도 좋지만 공식적인 날짜가 발표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마보프는 의미심장한 표현까지 남겼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소셜미디어 설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마보프는 자신이 스트릭랜드와의 다음 대결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마보프는 자신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증명해왔고 타이틀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그가 스트릭랜드와의 대결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관심 끌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UFC의 입장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UFC가 스트릭랜드와 캄사트의 두 번째 대결에서 더 큰 흥행 가능성을 본다면 이마보프가 다시 한번 뒤로 밀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핵심은 UFC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이마보프가 원하는 대로 스트릭랜드와의 경기가 성사될지 아니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재대결이 먼저 추진될지 앞으로의 공식 발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 UFC 파이트가 공식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오는 9월 2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카드에 라이트 헤비급 대결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맞붙게 된 선수는 하돌포 벨라토와 크리스티안 에드워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최근 경기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대결 역시 라이트 헤비급에서 주목할 만한 매치업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하돌포 벨라토는 지난 3월 루크 페르난데즈를 상대로 빠른 스톱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경기에서 상대에게 많은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벨라토의 최근 5경기 성적을 살펴보면 2승과 1패, 그리고 1무와 1개의 노 콘테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양한 결과를 경험하면서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반대편에 서게 될 크리스티안 에드워즈 역시 이번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가장 최근 경기에서 모데스트 버스카스를 상대로 접전을 펼쳤지만 결국 스플릿 판정으로 패배했습니다. 심판들의 판단이 엇갈릴 정도로 치열한 경기였다는 점에서 에드워즈 입장에선 이번 대결을 통해 다시 승리의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다우 경기에서 에드워즈는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패배 가운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루크 페르난데즈에게 당한 패배였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벨라토와 에드워즈 모두 루크 페르난데즈라는 공통된 상대와 맞붙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벨라토는 페르난데즈를 상대로 빠른 스톱 승리를 거둔 반면 에드워즈는 그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런 상대 전적만으로 두 선수의 승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두 선수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벨라토에게는 최근 승리의 모멘텀을 이어갈 기회가 될 수 있고
에드워즈에게는 직전 패배를 털어내고 다시 경쟁 구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UFC는 오는 9월 26일 라스베이거스 파이트 나이트에서 이 라이트 헤비급 매치업을 선보일 예정이며 두 선수 모두에게 중요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가 자신의 다음 UFC 경기와 복귀 시점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페레이라는 계속해서 헤비급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복귀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페레이라는 UFC 프리덤 이워킹에서 시릴 게이니에게 패한 이후에도 헤비급에 남겠다는 계획을 반복해서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파울로 코스타를 향해 자신이 원한다면 라이트 헤비급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205파운드가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UFC Q&A 행사에 참석한 페레이라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헤비급에 계속 머물 생각이며 UFC가 상대를 정해준다면 조시 호킬이나 알렉산더 볼코브를 포함해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페레이라가 가장 원하는 목표는 여전히 헤비급 타이틀입니다. 그는 톰 아스피널과 시릴 게인이 예상되는 재대결을 언급하면서 두 선수 중 승자와 싸우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자신도 한 번 더 싸우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아스피널과 게이니의 재대결이 정확히 언제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널이 복귀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만큼 올해 후반에 경기가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페레라가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두 선수의 재대결이 올해 말에 열린다면 승자는 다시 옥타곤에 돌아오기까지 내년 봄이나 그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레라는 그 사이에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먼저 경기를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페레라는 자신의 다음 경기를 11월에 치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헤비급 챔피언이 되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자신이 목표를 정하면 결국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페레이라는 당분간 205파운드로 내려가기보다는 헤비급에서 계속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시 호킷과의 대결도 거론되고 있지만 알렉산더 볼코과의 경기는 훨씬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타이틀 도전자 결정 성격까지 가질 수 있는 매치업이 될 전망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리 프로차스카가 파울로 코스타를 향해 상당히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선수의 다음 대결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지리가 직접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리는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UFC 팬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핵심은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바로 파울로 코스타를 향한 대결 촉구였습니다. 지리는 코스타에게 자신을 게시물에 태그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코스타가 UFC로부터 오는 10월 또는 11월 지리와 싸우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리의 메시지는 단순한 도발보다는 실제 경기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위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코스타가 자신과 싸울 생각이 없다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정말 경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말로 시간을 끌 필요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지리는 자신이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계약서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팬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대결 이야기가 아니라 지리의 주장대로라면 UFC가 코스타에게 실제로 경기 제안을 전달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양측의 공식 계약이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경기 일정이나 장소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지리가 공개적으로 대결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경기가 실제로 성사된다면 라이트 헤비급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리는 독특한 움직임과 공격적인 스타일을 바탕으로 언제든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위험한 파이터이고 코스타 역시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메시지는 GD가 말이 아닌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코스타의 선택과 UFC의 공식 발표입니다. 실제 계약이 성사된다면 10월이나 11월에 두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스만 누르마고메도브가 PFL 뉴요크 메인 이벤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MMA 커뮤니티가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스만은 PFL 라이트급 타이틀 방어전에서 아치 콜린을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1라운드 KO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타이틀 방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스만에게는 PFL 계약상 마지막 경기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UFC로 향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까지 급격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직후 MMA 관계자들과 팬들은 우스만의 경기력을 극찬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승리를 두고 자신이 보기에 우스만이 현재 세계 최고의 155파운드 파이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다른 무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날 밤 이곳에서 싸웠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반응에서는 우스만을 자신들의 선수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MVP MMA의 미래를 이끌 선수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무패 기록을 가지고 있던 상대를 단 한 라운드 만에 KO시켰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우스만을 포함한 다게스탄 출신 파이터들의 특별한 경쟁력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경기 스타일과 실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물론 PFL에서의 경쟁 수준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스만이 현재 세계 라이트급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는 데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한 팬은 경기 후 우스만의 기술 수준을 극찬하면서 아직 28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UFC로 데려와야 한다며 전성기일 때 최대한 빨리 UFC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이번 승리 이후 가장 큰 관심사는 우스만의 다음 행선지입니다. PFL과의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면 UFC 이적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UFC에서 세계 정상급 라이트급 선수들과 맞붙는다면 우스만의 실제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새롭게 만들어진 다른 프로모션이 더 큰 재정적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번 압도적인 KO 승리는 우스만의 다음 커리어를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이크 폴이 카비브 누르마고메도브와 함께 훈련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또 한 번 MMA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폴은 이전부터 내년에 MMA 데뷔전을 치를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습니다. 물론 팬들 입장에선 이런 이야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발언을 여러 번 들었던 만큼 실제로 옥타곤의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관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이 카비브와 직접 만난 뒤 자신의 MMA와 레슬링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게스탄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폴은 현장에서 다게스탄에 가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 농담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다게스탄에서 몇 년 동안 훈련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신의 그래플링과 레슬링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실제로 폴이 다게스탄으로 떠나 장기간 훈련할 가능성은 아직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특히 몇 년은커녕 몇 주 동안 그곳에서 계속 훈련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흥미로운 이유는 폴이 단순히 MMA 데뷔를 언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레슬링과 그래플링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카비브의 팀과 함께 훈련할 기회가 생긴다면 폴에게는 상당히 큰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카비브는 세계 정상급 레슬링과 그래플링 시스템을 구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훈련 환경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도 폴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MMA는 단순히 복싱 실력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상대를 넘어뜨리는 능력, 테이크다운 방어, 그라운드에서의 움직임, 체력,
그리고 다양한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펄은 복싱에서 이미 상당한 경험을 쌓았지만 MMA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펄이 내년 MMA 데뷔 계획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다게스탄에서 훈련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다음 행보가 단순한 말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옥타곤 데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 마카체브가 우스만 누르마고메도브를 향해 엄청난 찬사를 보내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최근 우스만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충분한 훈련과 압박이 더해진다면 세계 최고의 파이터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슬람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우스만을 자신이 지금까지 본 선수 가운데 가장 큰 재능을 가진 파이터 중 한 명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스만이 가진 능력 자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잠재력을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서는 매일 자신을 밀어붙여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언급한 사람은 바로 카비브 누르마고메도브였습니다. 이슬람은 카비브가 우스만을 매일 강하게 밀어붙이고 훈련시킨다면 우스만은 결국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슬람은 우스만이 단순히 정상급 선수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에서 1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슬람 자신 역시 세계 최고의 파이터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슬람이 우스만의 잠재력을 이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는 것은 그가 실제 훈련 과정에서 우스만의 능력을 얼마나 높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재능만으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MMA에서는 꾸준한 훈련과 경기 경험, 체력, 전술,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유지하는 정신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슬람 역시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스만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매일 자신을 자극하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카비브와 같은 인물이 그 역할을 맡는다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카비브는 높은 수준의 레슬링과 체계적인 훈련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고 이제는 팀의 선수들을 지도하며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스만 역시 이미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강한 훈련과 경험이 더해진다면 그의 커리어가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슬람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정리됩니다. 우스만에게는 이미 재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재능을 매일 끌어낼 수 있는 환경과 꾸준한 훈련이며 그 과정에서 카비브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